자, 이 부인 이화영 씨 부인의 행보가 요즘 굉장히 잦습니다. 여러 차례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인의 행보와 관련해서 역대급 선당 후사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꼬집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우자가 방청석에서 그러는 바람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깽판 쳐서 파행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본인의 목소리가 지금 막혔어요. 역대 최대의 사법 방해가 이루어진다라고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는데 역대급 선당후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나 싶어요. 대단한 선당후사예요. 부인이 양심 선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선당후사의 당이 공적이고 진실이 아니고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근 부인 행보가 잦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날 이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 제출했고 일주일 후네요. 지난달 25일 날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이 부인이 당신 정신 차려 항의하는 소동, 부부 싸움이 좀 있었고 지난달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었고 어제 지금 앞서 저희가 짚어드린 입장문을 MBC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저 입장문에 저런 내용도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이화영.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부인분께서 최근 굉장히 바쁘시네요. 저거야말로 압력과 회유 아닙니까? 어허. 한쪽으로는 나 당신 저렇게 나오면 나 가족관계 다 깨버릴 거야. 그러다가 막판에는 여보 힘내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전형적인 압력과 협박을 가하다가 그다음에 또 회유를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뉘앙스가 들리고요. 예. 저분이 지금 했던 얘기들을 쭉 들어보세요. 방북 진술을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변호사한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사실관계가 아니고 본인의 그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뇌피셜. 뇌피셜. 본인의 예.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 그 언론에서 회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나머지 저것이 그냥 추정에 불과한 거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네.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저는 아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선당후사 얘기했잖아요. 선당후사. 예. 야, 당을 앞세우면서 그 후사라는 게 자기 남편이겠죠. 당을 앞세우고 남편을 뒤로 세워 대단하네 라면서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되는 예, 그런 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재판장에서 부인이 나와서 남편에게 이걸 얘기해라 저걸 얘기하지 마라 라면서 그 법석을 떨었던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재판부가 좀 더 엄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뭐 예.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당장에 야, 저분 데리고 나가서 뭐 감치 명령 같은 거 내렸을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때 재판에서 막 이화영 씨 부인이 막 소리치고 그랬을 아니, 때 소리를 치면서 뭘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뭐 예.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부부니까 재판부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 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와서도 원래 당연히 재판부나 검찰에 제출해야 될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방송에 나와서 어허.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 행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후자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요. 자, 이런저런 좀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라고 있죠.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일종의 이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언론에 흘려서 마치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꾼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바꾼 말이 없어요. 저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설사 구속영장이 날아오더라도 법원에 가서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고. 지금으로 봐서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당시에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보세요.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글쎄요, 민형배 의원은 뭔가 언론에 뭐 흘렸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모종의 음모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청구해 오더라도 그 구속영장은 아마 기각될 겁니다. 구속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귀학 위원장님, 민형배 의원은 음모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음모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아.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고 예. 그 또 변호사가 그 주 변호사로서 여러 번 선임이 돼 있습니다만 그 두 분 변호사가 이제 주로 활동을 하는 변호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검찰의 일종의 형량 교환,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예. 이 제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허. 예, 구형량을 최대한 낮춰서 그리고 또 일종의 여러 가지를 동시에 기소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서 기소해서 빼준다든지 이런 그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어허. 그런 거래 통로로서 그 변호사들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정황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쌍방울에 최대한 작은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는 검찰과 현 정부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수순이 짜여져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예. 그리고 독방에서 10달 정도 이제 갇혀 있다 보면 네. 사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됩니다. 근데 복귀학 연장님 말씀 중에 이 독방 부분은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구치소에서 독방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 때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뭐 이럴 때 오히려 독방에 있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어떤 막 가혹한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독방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됐을 때 뭐 독방 썼었죠. 그런 부분은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여나 동료 같은 감방에 있는 재소자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밖으로 나갈까 봐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읽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음모 속에서 이화영 그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아하.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재판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냐 아니다. 결국은 이재명 재판이다. 예?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재판 결과와 수사 결과들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한 이런 음모들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견인 것이죠. 자, 좀 아니 전 잠깐만요. 그 독방이 아닌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홍보하는 방에 있을 때요. 무슨 뭐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흘려나갈 수 있을까봐 그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하고 있는 방 중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으로부터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사람들은 네. 그 정치인, 전직 대통령도 그래요. 정치인들은 뭐냐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독방을 쓰시겠냐고 물어보고 독방을 권유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본인이 나는 괜찮다. 난 독방 아니고 여럿이서 같이 있는데 있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방으로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죠. 혹시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독방을 쓰게 하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거죠.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독방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왜 독방이 두렵습니까? 외부로부터 차단돼서 다른 사람과 아무런 접견을 할 수가 없고 나 혼자 고립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검찰이 압박을 한다면 두렵겠죠. 하지만 조사받을 때마다 변호인이 입회를 하고 그다음에 10개월 사이에 180회 플러스 100회 거의 한 300회 가까운 그런 면회를 한 사람이 독방이 뭐가 두렵습니까? 독방이 예.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전기고문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제가 보기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예.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되시죠. 아니, 저는 이 방송 독방이 나가고- 더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도소 내에서는 징벌을 할 때 독방에 가둡니다. 그건 징벌방이죠. 예. 완전한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독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예. 수사의 정보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훼손될까 봐 그 수사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가 함께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 이후로요. 이화영 전 부지사 독방에서 예. 빼가지고 그 홍보하는 방에 그 수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논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참고로 이 독방 문제는 일전에 제 기억에 아마 검찰에서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독방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10개월 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독방에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독방에 수용된 것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당사자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1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다? No. 그런 거 문제 제기한 바가 없었다. 이렇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